안녕하세요. 키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엑셀에서 함수만큼이나 중요한 셀 서식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셀 서식을 공부하기 앞서서 많이 사용되는 우리 서식 코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Y. 자, Y라는 이 서식은요, 연도를 의미합니다. Y가 4개면 연도가 4자리고요. Y가 2개면 연도가 2자리로 표시가 돼요. 올해 연도는 2022년이다. 그러면 4자리, 2022가 표시되려면 Y가 4개가 되고요. 22라고 표시가 되면 Y가 2개인 거죠. 자, MM. 자, M은 월이에요. M. 자, M은 월인데요. M이 2개면 숫자가 월이 2개가 돼요. 1월이라고 표시 안 되고 01월, 02월 이렇게 되겠죠? M은 한 자리, 1월, 2월, 3월, 1, 2, 3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자, 월 다음에 연월일 다음에 이제 1이죠. 1은 마찬가지예요. DD. DD하고 D. D는 011, 021, 031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D는 1일, 2일, 3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연도, 월, 연월일, Y, M, D 이런 단축 키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요일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한글로 요일이 있고요. 영문으로 요일이 있습니다. 자, 한글의 요일은 AAA 4개, 3개, 4개입니다. 자, A 3개면 한 자리, 목이라고 표시되고요. A 4개는 목, 요, 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도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영어는 A가 아니고 이제 D가 되죠. D, D, D. 자, D가 3개. D가 3개가 있고요. D가 4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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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D 3개는 영어 요일을 어떻게 해요? 월요일 같으면 MON. DDDD는 전체, 먼데이가 다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A가 3개, A가 4개, D가 3개, D가 4개. 이게 영어, 한글 각각 요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월. 아까 우리가 1월, 2월 할 때 M이 하나짜리, 2개짜리 있었죠? 근데 3개, 4개, 5개도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떨 때 의미하는가 하면 영어로 월. 한글 월, 숫자가 아니고요. 영어로 월을 표시할 때. 자, 3개만 쓰면, M을 3개 쓰면 영어 앞에 3개만. JUL 이렇게 쓰겠죠. 자, M이 4개면 영어 월을 전체를 다 표시합니다. M이 5개면 영어의 월의 첫 번째 자리 하나만 표시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H. H는요, 시간. H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H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마찬가지 H 2개면 01시, 02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H는 1시, 2시 이렇게 한 자리로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MM, SS 이렇게 되면 분초를 의미합니다. 분초. 분과 초. M하고 SS는 분을 한 자리로 표시해요. 그래서 M이 2개일 때도 하나일 때도 있습니다. SS, 초를 2개로 표시하고 S는 초를 한 자리로 표시해요. 자, 그러면 시간하고 분을 표시할 때 시간, 분 표시에 AM과 PM을 각각 쓸 수 있어요. 그죠? AM은 오전, PM은 오후를 의미합니다. AP라고 적으면 앞자리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먼저 한번 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쓰다 보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엑셀에서 숫자를 몇 자리까지 쓸 수 있었죠? 11자리까지. 11자리보다 더 많은 15자리까지 숫자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했죠? 표시 형식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숫자를 일반적으로 쓸 때. 자, 제가 11자리 썼습니다. 11자리까지는 일반, 표시 형식 일반에서 표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2자리. 12자리 입력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수 형태로 바뀌어버렸죠. 지수 형태로. 자, 지수 형태로 바뀌어가지고요. 자기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가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꾸기로 했죠? 기억나시죠? 자, 11자리까지만 일반에서 표시가 되고요. 숫자로 표시하면 12자리부터 몇 자리까지? 15자리 숫자까지 숫자에서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쓸 때는 어떻게 쓰죠?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죠. 그럼 한번 써볼게요.
13자리 썼어요. 어때요? 13자리니까 또 지수 형태로 나왔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숫자로 바꾸면 나오긴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중간에 빼기, 바를 생략했는데 빨리 쓰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또 바를 입력하기 또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요 숫자 형태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주민등록번호 서식이 별도로 있어요. 자, 그런데 볼까요? 여기서 드롭다운 버튼 눌러봤더니 주민등록번호는 없네요. 자, 여기는요 셀 서식 중에서 표시 형식 중에서도요 정말 자주 사용하는 형태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덜 사용하는 표시 형식은요 요 옆에 표시 형식 옆에 단수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클릭해 볼게요. 짜잔, 보세요. 셀 서식 나타났죠? 우리가 선택한 건 우리 표시 형식인 거죠. 자, 표시 형식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지. 어디 가시는가 하면 기타 있어요. 기타 왔더니 주민등록번호 있네요. 그죠? 주민등록번호, 기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고 확인 했더니요. 중간에 빼기를 입력하지 않았죠.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바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번호 한번 적어볼게요. 전화번호 010-1234-5678 적었습니다. 이럴 때 앞에 0이 사라지는 거 아시죠? 앞에 있는 0은 의미 없는 숫자라고 생각해서 엑셀에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의미 없는 0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자, 표시 형식에 가서 기억나시나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자, 이 자리수를 그대로 표시하겠다 그러면 숫자를 몇 개? 11자리였죠? 0을 11번을 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쓰고요. 확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입력했더니 또 불편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입력하는 게 더 좋을까? 표시 형식에서 사실은 전화번호도 별도로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는데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은가 하면 이렇게 형식에서 0을 앞에 3개 입력하시고 빼기 0을 4개 입력하시고 빼기. 자, 보시면 우리 보기 박스 볼까요? 000-0000-0000 입력했더니요. 전화번호 형태. 우리가 입력하기 좋은 형태로 표시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훨씬 빠르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직접 입력할 때마다 빼기를 입력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타이핑하는, 입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해볼게요. 입력하시고요. 자, 표시 형식에서 아까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입력했던 기타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기타 형식 갔더니요.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기타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로컬 위치가 폴란드어, 헝가리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식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로컬 위치를 어떻게 해요? 한국어로 바꾸셔야 돼요. 자, 찾아볼까요? 한국어 있네요. 보세요. 한국어로 바꾸었더니 이 기타라는 셀 서식 박스 안에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전화번호를 국번 4자리 표시하겠다. 선택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중간에 1, 2, 3, 4 다시 5, 6, 7, 8 형태로 바뀌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표시 형식에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숫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숫자를요. 제가 100만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숫자를 적었어요. 우리가 숫자를 적었는데요. 자, 숫자를 적었을 때 또 바꿔볼게요. 표시 형식에서 기타. 여기 보시면 숫자 중에서 한자도 있고요. 한자 중에서 가진 자라는 것도 있어요. 자, 한자, 가진 자. 이거는 수표 입력할 때 많이 쓰죠. 위조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한글도 있어요. 숫자 한글 100만. 자, 볼까요? 확인. 어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100만은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자, 눈에 보이는 거는 글자 문자지만 보세요. 수식 입력수를 봤더니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100만이라는 건요. 계산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계산이 가능해요.
계산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글자처럼 보일 뿐 속성은 숫자예요. 이런 걸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계산이 가능합니다. 내가 직접 100만이라고 타이핑하면 계산 불가능한 문자, 글자지만 숫자를 입력하고 셀 서식에서 문자로 바꿨을 때는요. 자, 숫자를 숫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게 숫자라는 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적어볼게요. 이번에는요. 숫자를 또 쓸게요. 자, 그리고 숫자 쓰다 보면 이렇게 숫자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눈에 이게 어떤 숫자인지 뭐 100만인지 1000만인지 10만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숫자 중간중간에 세 자리마다 쉼표 스타일, 콤마를 찍죠. 근데 숫자를 입력을 많이 할 때 내가 직접 쉼표를 찍어도 돼요. 타이핑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입력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할 때는요. 콤마, 쉼표 찍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블럭을 지정하셔가지고요. 여기 표시 형식에 보이는 요 콤마를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콤마 찍기 전에 먼저 봐요. 일반 형태입니다. 쉼표 스타일 찍어볼게요. 근데 어때요? 보세요. 콤마 스타일, 쉼표 스타일 찍었더니 이건 회계로 바뀌었습니다. 회계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요 비열 전체를 회계로 바꿔볼게요. 다시. 자, 100만 되어 있지만 이걸 다시 콤마를 찍어볼게요. 어때요? 100만도 다시 회계 형태로 바꿨더니 어떻게 해요? 콤마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죠. 자, 그러면 회계고요. 자, 또 적어볼게요. 똑같이. 자, 똑같이 적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요거를 회계를 하지 않고요. 일반에서 숫자로 바꿔볼게요. 숫자.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숫자로 바꿨더니 콤마가 안 생겼어요. 그죠? 여기서 숫자 바꿨더니 콤마가 안 생겼죠? 그런데요. 자, 여기 가볼게요. 그러면 표시 형식에서 숫자예요. 자,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바꿨을 때 여기서 소수 자릿수와 천 단위 구분교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난 천 단위 구분교를 콤마를 사용하겠다. 체크. 확인. 어때요? 똑같아 보이나요? 똑같아 보이죠? 자, 그럼 이 전체가 숫자입니다. C열은. B열은 회계입니다. 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볼게요. 0을 한번 적어볼게요. 0. 어때요? 나는 이 두 셀에다가 다 0을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B열에서는 0이 안 나타나고요. C열에서는 0이 나타나네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B열은 우리 아까 어떻게 해요? 회계였죠. 회계였고 C열은 숫자였습니다. 자, 회계와 숫자의 차이점. 0을 표시할 수 있나 없나? 회계에서는 0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빼기로 표시를 하고요. 숫자에서는 0을 표시합니다. 자, 또 다른 차이점. 자, B, C열 전체를 블럭 지정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B열과 C열, 회계, 숫자 형식 모두 다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정렬 해볼게요. 왼쪽. 어때요? C열은 왼쪽 정렬이 되었죠. C열은. 좀 더 넓혀볼까요? B열은 어때요? 정렬 안 되죠? 가운데 정렬 해볼게요. C열은 가운데 정렬해요. 됐죠? 근데 B열은 어때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와 숫자의 차이점. 0을 표시할 수 있다 없다도 차이가 있지만 정렬. 회계는요. 무조건 오른쪽. 회계는 오른쪽으로만 정렬이 됩니다. 숫자는 내 마음대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회계는 오른쪽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 B열을요. 회계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통화로 바꿔볼게요. 통화 보이시죠? 자, 우리 조금 전에 회계했던 거 어떤 걸로 회계를 바꾸셨나 기억하시죠? 요 쉼표 스타일을 눌러가지고 회계를 바꿨을 때는요. 앞에 원 표시가 없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요. 똑같은 회계인데 다른 길로 가요. 어디로? 콤보 버튼 눌러서 여기에 있는 회계를 눌러주는 겁니다. 쉼표 스타일이 아니고요. 바로 콤보 버튼에서 회계를 클릭해 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회계. 차이점 보세요. 콤마를 찍었을 때 회계 형태에서는 원 표시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앞에 원 표시가 생겼고요. 원 표시가 숫자랑 멀리 떨어졌습니다. 왼쪽에 가 있어요. 원은 왼쪽에 붙어 있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시어를 바꿔볼게요. 시어를 뭘로 바꾸는가 하면 얘는 통화로 바꿀게요. 통화. 어때요? 오른쪽 정리를 해볼까요? 자, 통화했더니요. 통화 형태도 콤마 생기죠. 콤마가 생기고요. 쉼표 스타일이 생기면서 앞에 원이 붙었어요. 차이점은. 자, 통화는요. 숫자와 원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통화는. 회계는 숫자와 원 표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 이것도 잘 보시면 되고요. 자, 난 원 표시를 넣고 싶지 않고요. 달러 표시 넣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앞에 달러 표시. 보이시죠? 이렇게 달러 표시가 가능해요. 자, 퍼센트 왼쪽에 보시면 회계 표시, 유로 표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N 일본어, 일본 통화 표시도 가능하고. 기본값은 원 표시가 기본값입니다. 나는 원 표시 없앴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콤마 스타일, 쉼표 스타일을 선택하면 원 표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숫자인데도 회계일 때, 통화일 때, 쉼표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세 서식을 잘 다룰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다 지우고요. 자, 이 서식들을요. 일반으로 다시 바꿔둘게요. 자,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다 보면 숫자 뒤에다가 단위를 써야 될 때가 있죠. 단위를. 이렇게 뒤에다가 개, 명, 원 뭐 이렇게 단위를 쓸 때가 있는데요. 직접 타이핑하면 안 된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직접 내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 원, 개 쓸까요? 명 쓸까요? 자, 이렇게 명을 쓰면 12명, 30명. 이 두 값은요. 직접 내가 타이핑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불가능. 계산할 수 없는 문자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문자, 글자를 써야 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숫자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숫자만 입력하고요. 나중에 블럭을 지정하시고요. 어디 가시는가 하면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요. 사용자 지정. 여기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 지금은요. 숫자가 뭐 큰 숫자가 아니죠. 10이랑 30이니까 쉼표 스타일, 뭐 콤마 스타일이 필요 없죠. 뒤에 명자만 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G 슬러시 표준 뒤에다가 바로 명자만 써도 돼요. 명. 이렇게. 이때 입력했을 때 보세요. 보기 박스에 명이라고 나오면 돼요. 자, 원칙은요. 요 명자 앞 뒤에다가 어떻게 해요? 작은 따옴표를 여기다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 주셔야 돼요. Shift 눌러가지고 따옴표를 묶어 주셔야 되는 게 원칙인데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보기 박스에서 나오면 생략해도 됩니다. 자, 원칙은요. 이렇게 Shift 눌러가지고요. 앞뒤에다 명자 앞뒤에 따옴표를 묶어 주셔야 돼요. 확인. 자, 그럼 지금 보는 이 12명, 30명은 숫자입니다. 볼까요? 자, C 1번을 선택했습니다. 내 눈엔 12명이지만 수식 입력 줄이 원래 속성이죠. 10이라고 숫자밖에 없죠. 아예 숫자구나. 그런데 B1번. 자, B1번을 선택해 봤더니 보세요. 수식 입력 줄에 12명이라고 되어 있죠? 아, 얘는 숫자 아니구나. 문자구나.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숫자 데이터들은요. 입력할 때 직접 단위를 입력하지 않고요. 나중에 셀 서식에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숫자에 대한 설명 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숫자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가 하면 자, 숫자 뒤에다가 이렇게 좀 전에 명을 적어 봤는데요. 이제 숫자가 커지는 경우죠. 한번 큰 숫자를 적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100만이라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100만. 자, 100만, 200만, 300만.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은 쉼표 스타일도 붙었으면 좋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셀 서식에 갈 때 이번에는요. 우클릭 했어요. 오른쪽으로 우클릭해서도 갈 수 있죠. 셀 서식. 여기서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에서 G 슬러시 표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G 슬러시 표준은요. 일반이 일반. 숫자는 숫자인데요. 아무런 콤마 스타일을 표시해 주지 않습니다. 콤마 스타일 표시해 주지 않고요. 소수점도 표시해 주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 지워요. 샵, 콤마, 샵, 0 이라고 적었어요. 했더니 보기 박스에 세 자리마다 콤마가 생성이 되었죠. 그럼 여기서 명. 어때요? 세 자리마다 쉼표 스타일이 적용이 되면서 명하고 표시가 되었죠? 요렇게 쓰는 게 세 자리마다 쉼표 적용하고 단위 쓰는 거 샵, 콤마, 샵, 0을 굉장히 많이 쓰는 표시 형식이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또 다른 방법도 해볼게요. 이번엔 단축키 써볼게요. 단축키는 컨트롤 1. 자, 단축키는 컨트롤 1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샵, 콤마, 샵, 0을 쓰지 않고요. 마지막에다가 어떻게 해보는 건 좀 지울게요. 샵, 콤마, 샵, 샵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쉼표를 하나 더 적어볼게요. 쉼표 적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나요? 그렇죠. 0이 3개가 사라졌죠. 여기다가 명. 자, 그럼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었는데요. 마지막에다가 샵, 콤마, 샵, 콤마를 찍고요. 명을 적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0이 3개씩 사라졌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표에서 보면 보통 이렇게 단위 1000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 1000명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단위가 1000이니까 사실은 100만 명이구나. 단위가 1000이니까. 그죠? 0이 3개가 생략되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내 눈에는 1000명 같이 보이는데 어때요? 실제 숫자는 수식명처럼 보니까 100만 명이 다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숫자를 생략할 때 1000단위 숫자를 생략할 때 이런 작업도 많이 하고요. 이번에는요. 0을 6개를 생략해 볼게요. 0을 6개 생략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에다가 콤마를 2개를 찍어줘요. 어때요? 이제 어떻게 1명, 2명, 3명인 것 같죠? 0이 6개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단위를 1000이 아니고 100만이 돼야 되겠죠. 100만. 그러면 100만이라는 숫자를 1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셀 서식에서 샵, 콤마, 샵, 0 샵, 콤마, 샵, 콤마, 샵, 콤마, 샵, 콤마 2개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자, 또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을 기억하시는가? 자, 이번 0.00. 자, 이번에는 7.0 적었습니다. 어때요? 안 나오네 7.0이요? 이럴 때는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를 늘려주면 되죠. 이렇게 늘려줄 수 있어요. 자, 7.0 했더니 잘 나왔습니다. 그죠? 자릿수 늘렸어요. 자, 그 다음에 0.12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잘 나오죠? 자, 그러면 7.0이고 얘는 0.1입니다. 그때 0 써볼게요. 0 썼습니다. 자, 이 세 숫자를 블럭을 지정하고요. 이거를 샵으로 표시해 볼게요. 샵. 세 서식에서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해서 형식을요. 샵으로 표시해 볼게요. 샵. 하나만 썼어요? 엔터. 어때요? 없어졌죠? 7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 어떻게 0.12가 없어졌어요. 여기 0인데 없어졌죠. 자, 샵이라는 뜻은 0을 제외한 숫자를 표시하는 형태입니다. 자, 소수점은 표시하지 못합니다. 자, 샵은 소수점은 표시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샵만 쓰면 일단 숫자를 표시하는데 0을 표시하지 못하는 거죠. 0을.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야지. 자, 그러면 샵 해봤어요. 샵. 앞에 숫자가 샵은요 여러 자리 숫자를 대신합니다. 점 뒤에 샵은요 자릿수가
지정이 돼 있어요. 샵점 샵샵 소수점 둘째 자리가 나타내는데 샵이니까 0은 표시하지 못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이제? 보세요. 0을 표시하지 못하니까 7.0인데 7점으로 표시가 되고요. 0.1인데 0을 표시 못하니까 0.12. 얘는 0.0이 돼야 되죠. 0.00. 근데 0을 표시 못한다 그랬죠. 샵은. 그러면 점만 살아남고 앞에 0과 뒤에 0.00 뒤에 0 두 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웃기죠? 자, 그래서 숫자를 대신하는 건 샵과 0이에요. 근데 샵은 0을 표시하지 못하고요. 0은 0을 표시해요.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러면 0.00이라고 표시합니다.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입력한 대로 0.12, 0.00, 7.00 내가 원하는 만큼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자, 샵과 0의 차이점. 자, 샵은 0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0은 0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샵과 0을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골뱅이도 한번 공부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골뱅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골뱅이는요 우리가 숫자가 샵과 0이 숫자를 대신하는 거라면 골뱅이는 문자를 대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글자 앞에 모두 다 부산이라는 문자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블럭 닫고요. 셀 서식에서 자, 사용자 지정에 갑니다. 지금 입력했던 글자를 대신하는 게 대표하는 게 이제 골뱅이가 되는 거예요. 골뱅이. Shift 2번 골뱅이고요. 앞에다가 난 부산시를 넣고 싶어요. 부산. 그럼 앞에다가 클릭하고요. 앞에다가 부산을 적어줘요. 하나 띄우고 보세요. 자, 골뱅이 앞에 문자도 따옴표를 원칙은 해야 되지만 생략해도 나온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자, 부산 띄우고 골뱅이 확인. 어때요? 모두 다 부산이란 글자가 입력이 되죠. 그래서 골뱅이는요. 문자를 대신하고요. 문자 뒤에나 앞에 또 다른 문자나 숫자를 입력하고자 한다면 골뱅이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또 많이 사용되는 건 문자를 반복하는 것도 많이 사용되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요 끝에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콜론을 입력하겠다. 똑같이 글자 길이가 다른데 이렇게 콜론 입력하는 길이 번거롭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이때는요 블럭 지정한 상태입니다. 셀 서식에서 여기다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 골뱅이 뒤에다가 이제 별을 한번 써줄게. 별은요 문자를 반복하는 겁니다. 별. 어떤 문자를 반복할까? 띄어쓰기. 그러면 스페이스바. 마지막에다가 콜론 하나 쓰고 싶어요. 그러면 Shift에서 콜론을 썼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확인. 보세요. 사이에 눈에 안 보이지만 공백이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의 셀에다가 내가 원하는 문자를 이렇게 다 채워주는 겁니다. 공백이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공백 대신에 더하기 한번 넣어볼까요? 더하기. 자, 다시 이 별표 뒤에다가 더하기를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더하기. 자, 별표 뒤에다가 더하기. 자, 별표 더하기라는 건 더하기를 채워라 라는 뜻입니다. 별 더하기는 더하기를 채워라. 자, 맨 뒤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자, 콜론을 입력하겠다. 어때요? 이렇게. 열을 넓히면 어떻게 해요? 열 넓히면 더하기가 더 많이 채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어떤 문자를 반복해서 채워라 라는 명령어는요. 별이고요.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글자가 빈 공간이면 스페이스바고 더하기 같으면 더하기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은요. 특정 문자를 반복해서 열 끝날 때까지 채워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셀 서식을요. 잘 활용해서 우리 엑셀을 잘 만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셀 서식에는 표시 형식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글꼴도 있죠? 한번 볼까요? 자, 많이 쓰는 글꼴은 나와 있지만 이 글꼴 옆에 단추 눌러보시면 자, 보세요. 셀 서식에서 글꼴에 해당되는 작업할 수 있는 것들. 자, 우리 여기 보면 취소선이나 위첨자, 아래첨자. 요거는 글꼴 박스에 없었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맞춤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맞춤 볼까요? 자, 맞춤에도요. 여기 맞춤에 없는 것들이 있죠. 자,
보시면 이런 것들 셀의 맞춤이라든지 텍스트 방향이라든지 자, 여기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셀 서식에서 맞춤도 작업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테두리. 테두리는 어디 있어요? 글꼴이 있어요. 글꼴하고 이 테두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테두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이 셀 서식 안에 있는 테두리는요.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좀 더 다양하게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테두리도 여기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채우기. 자, 채우기도요. 여기 있어요. 그죠? 이 채우기하고요. 이 셀 서식 채우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자, 무늬도 넣을 수 있고요. 무늬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채우기인데 나와 있는 채우기랑 셀 서식에서 채우기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셀 서식에서 채우기도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셀 서식에서 보호도 있는데요. 요건 우리가 다음에 잠금, 숨김 할 때 그때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셀 서식은요. 총 몇 가지 탭으로 옆으로 나란히 표시형 시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셀 서식이 와서 들어가서 찾으셔도 되지만 우리는요. 빨리 갈 수 있는 길, 지름길입니다. 글꼴 옆에 단추가 있고요. 맞춤 옆에 단추 있고요. 표시형 시 옆에 단추 있어요. 이 단추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용해서 가셔도 되지만 컨트롤 누르시고요. 숫자 1. 이때 숫자 1은요. 숫자 키패드 쓰시면 안 되고요. 영어 Q 위에 있는 숫자 1을 입력해야 단축키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셀 서식에 대한 설명 해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